이번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. 피터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. 근데 비행기가 회항했어요. 제주에서 못 내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막 바람이 세긴 했거든요. 좌우로 막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고 진짜 무서웠습니다. 그거는 뭐 참을 수 있었는데 비행기 앞쪽을 노즈라고 하더라고요. 노즈, 뒤쪽을 테일. 노즈가 이렇게 위를 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.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. 한 두 번 띡띡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휘 올라가는데 와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엔진 소리가 이게 사람을 겁을 주더라고. 이렇게 뺑 이제 또 도는데 뺑 돌면 햇볕이 쫙 이래 바뀌거든. 네. 내 앞에서. 네. 이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. 그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. 정막. 다들 이제 쫀 거죠.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. 이 기장이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까? 두 번째는 이 비행기가 충분히 괜찮은 기계 상태인가? 이제 요거 두 가지. 제일 그 당시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. 시도하지 말고. 조금 한 5분인가 지나서 서울로 돌아가고 있다고 나오길래 저는 되게 판단 잘했다 생각을 했거든요. 난 병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이게 수술 받은 환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의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까?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? 병원의 어떤 기계나 장비나 시스템이 그거를 받쳐줄까? 이런 것들 걱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딱 그 매칭이 되는 거예요. 경험을 현장에서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. 결국 갔어요 또. 또 가셨어요? 비행기 바꿔가지고. 그 날요? 네, 그날. 다음 비행기 탈 때는 비행기 기종을 알아봐가지고 제일 큰 걸로 탔어요. 근데 그때는 뭐 바람이 좀 잦아든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나 뭐 편하게 내려갔어요. 그래서 이 경 비행기 보니까 이런 거 타면 안 돼요. 빨리 선생님 빨리 타라. 이 이상 추천은 위험합니다. 이제 겨우 팔아나 했는데. 팔다리 할 때는 출혈 거의 없이 수술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쪽 아니면. 왜냐면 토니케스 여기 감거든. 지금 하완 하고 있잖아, 하완. 이 하완을 할 때는 여기 토니케스 감으면 여기는 거의 무치료를 할 수 있고. 토니켓은 근데 저런 데 가져갈 수가 뉴마틱 토니켓이라고 해서 압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토니켓이 요즘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토니켓인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임시로 쫙 짠 다음에 고무줄 같은 거 묶어서라도 토니켓으로 쓰죠. 좀 원시적 형태로 토니켓을 사용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굉장히 좁은 부위에 한마디 그냥 묶어버리는 거잖아요. 훨씬 더 안 좋죠. 안 좋은 형태이긴 하지만 수술한 동안 출혈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면 그 원시적이라도 하고 하는 게 좋죠. 네, 그거 뭐 출혈 별로 안 돼 보이는데 깨끗한데 출혈됐으면 밑에도 막 피 많아야 되는데. 와, 저는 1800년대 쓰던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절단을 하더라도 저렇게 절단은 안 합니다. 저렇게 톱으로 여기서부터 푹 썰어서 절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스킨 디자인을 해야 돼요. 자르고 나서 이게 잘 나으려면 이게 깨끗해야 되잖아요. 톱으로 여기를 자르면 피부 마진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안 되고 메스 있죠. 메스 날 가지고 깨끗하게 피부 절개하고 근육도 이렇게 깨끗하게 자르고 그 안에 혈관 신경들이 있잖아요. 신경을 잘못 처리하면 신경 끝에 신경종이나 이런 게 생기면 계속 통증이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경도 그 근육 속에 확 묻힐 수 있게 그리고 끝을 깨끗하게 딱 클리어 컷을 해야 되고 중요한 혈관들은 이제 다 묶어서 잡아가고 연부 조직들을 먼저 처리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뼈 자를 때 이제 톱으로 자르죠. 뭐 저런 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줄톱이 될 수도 있고 절단 수술을 좀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해봤는데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. 마음이 착잡한 가라앉는 수술이죠.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조직을 잘라내는 겁니다. 괴사가 된 조직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가 않거든요. 과감하게 잘라내고 건강한 조직들만 남겨놔야지 회복이 돼요. 자를 때 되게 아깝죠.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 싶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한 부위를 너무 많이 포함해서 막 확 잘라내면 안 되겠지만 요거 이 정도는 남겨도 되겠지 했는데 걔가 또 남아가지고 또 계속 괴사가 진행이 되고 썩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염되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를 할 때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 다른 조직도 시사점을 주죠. 그런 게.
Malik, look at here. Is he the Malik? He hasn't changed a bit. 수시 너무 비현실적인데. 저런 수술실 갖고 싶지 않으세요? 아니 미국도 가보고 뭐 이래 해도 네네네. 드라마에 나오는 저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저기서 보면서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. 저런 수술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. 일단 뭐 재질 자체가 좋지가 않은 건지 뭐.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면 신경 쓸 거 아니에요. 그 의사가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고 이러면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19세기 이때는 저런 수술실 그때는 수술실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약간 원형처럼 계단식으로 돼서 앉아서 그 중앙에서 수술 그때는 했었어요.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다른 의사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그를 봤어. 시연하는 건 요즘 같은 라이브 서저리 같은 거죠.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만약에 라이브 서저리를 하면 이제 카메라 장치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죠. 또 수술 보고 놀래겠네. 망설이지 않는군. 잠깐만. 또 우리 분야가 나와서 손상된 뼈 대신 인공뼈를 이식한다. 지금 여기서 이거는 좋지 않아요. 일단 오염된 부위잖아요. 오염된 거 지금 막 제거하고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막 피부도 안 좋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일단 인공뼈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일단 떠나서 저는 인공물을 넣는다. 이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돼요. 감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몸에 이물질은 안 넣어야 돼요. 그리고 외고정 장치를 쓰죠. 1,2제로프 같은 거 있죠. 그럼 외고정 장치에서 핀만 박아서 밖에서 고정은 해야 되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종적인 치료는 감염이 해결된다. 타이밍은 아니다. 이 시기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남수단으로 파견됐다. 이현종 내의 귀환에 국민적 관심. 옛날 생각나네요. 이라크 때 그죠. 좀 쩔은 분위기였어요. 그때 그 여자 환자분 한 명 화상 너무 심하게 입었었는데 그 화상 환자가 우리한테 왔는데 치료는 하지만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계속 있다가는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은 환자였어요. 우여곡절 끝에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.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 화상이 무서워요. 우리하고 있을 때만 해도 다 명료하게 의사소통 다 했었거든요. 이라크 사람들의 어떤 운명인 거죠. 그게. 그 의료 헬기 장이 이제 건설이 됐잖아요. 어떻게 좀 보시는지. 그런 게 있으면 좋죠.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시고. 이국종 교수님 헬기장만 딱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고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연결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잘 갖춰져야 되는 거죠. 자전거에 대한 붐을 가지고 자전거 길도 엄청 만들었었는데 자전거들이 그 길을 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길에 가다가 보면 그냥 툭 끊겨 있어. 끊겨 있고. 맞아요. 네, 뭐 전시행정인 거죠. 제가 볼 때는 책상에서 그냥 하는 행정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독일이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.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타는 사람들의 문화도 잘 돼 있고 우리는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내가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인데 차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는 보행자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막 보행길로도 가고 신호 무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. 제가 독일 갔을 때 놀랬던 거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일로 갈 때는 혼자 수신호 하면서 가요. 이렇게 가고 절로 갈 때는 혼자 수신호 하면서 가고 사람 다니는 길의 일부를 자전거로 길로 해놓으면 그거 거의 신경 안 쓰잖아요. 보행자들이.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엄청 뭐라고 해요. 그때 저희 소리 막 지르고 독일 갔을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저 엄청 혼났어요. 그래. 그래. 나도 처음에 막 저기서 자전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자전거 길에 거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보행자들끼리 엄청 그게 많대요. 그게 또 문화가 서로. 네, 일단 길부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길을 탈 수 없는 지경이죠. 중증외상센터 이제 총평. 네. 네. 일단 재밌게 봤고요. 예. 재밌었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폭탄 터지는데 그래서 이거 좀 그런데 했는데 계속 보니까 나라 의료 현실에 대한 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거를 꼬집으려고 했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현실은 백강혁 교수 같은 그런 올마이티한 의사는 없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의사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
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외상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에서 굉장히 실력이 정말 좋아요. 정말 좋고 사명감도 있고 그렇습니다.